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전에 오늘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여전한 가운데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 0.11% 하락을 했고요. 2,677포인트에 문을 닫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0.83% 떨어지게 되면서 900선을 간신히 좀 지켜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덜어내는 하루였습니다. 기관은 1,497억 원대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은 985억 원, 외국인은 312억 원대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이 홀로 담아내는 상황이었는데요. 개인은 1,463억 원대 매수 우위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또 매도에 나섰습니다. 기관은 177억 원, 외국인은 1,246억 원대 매도 포지션을 취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내 증시 마감 동향까지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1부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에 반갑습니다. 이어서 또 네, 수요일에 월요일 뵙네요. 뵙고 또 뵙네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윤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그 답답한 박스장에서 매매하시고 또 이 시장에 대응하시기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출근하고 이틀 만에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정보하고 소중한 이런 종목들을 들고 왔거든요. 저랑 함께 하시면서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또 2시간 동안 2부까지 함께 진행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좀 채널 고정해 주시면서 함께 또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저희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또 저희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도 좀 약보합권으로 시장이 마감이 된 상황인데 저희는 굉장히 또 10% 이상의 수익률을 낸 상황이어서 그걸 좀 자랑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한번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예. 뭐 앵커님 말씀하셨는데 뭐 자랑일 것까지는 없고요. 네.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제 나름대로 종목을 잘 구분하고 이 시장에서 이 시장을 그래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 연구해서 잘 발굴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수익을 잘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여기 도표 보시면은 제가 4월 달에는 128%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달은 들어서 첫날은 좀 관망을 했고요. 오늘 좀 두 종목 진입해서 수익을 한 18% 정도 가까이 수익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아직 5월 초반이다 보니까 장도 잘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수익을 이제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이 수익 내는 그 통계를 제가 자체적으로 좀 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중순 이후에 좀 수익을 좀 많이 뭐 발생하는 하시군요. 그런 스타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초반 중반 때는 시장 흐름도 좀 잘 지켜보면서 이제 섹터나 이제 테마 같은 종목을 또 요즘에 말씀드리면 이제 순환매, 특징주 네네. 요런 종목들이 수급이 이렇게 쏠리는 맞아요. 일부 편중되는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잘 발굴을 해내고 있고 중순 이후에 또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시고 싶은 시청자분이라든지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시면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5월 한 달 제 모토가 안전한 수익, 쌓아가는 수익, 그리고 리스크 관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랑 함께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요. 네. 제가 방송을 월요일 날 하고 네. 오늘 수요일 이제 출연을 했는데 오늘 이제 진입해서 수익 냈던 종목을 한번 좀 보면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퍼스텍에 들어가서 맞아요. 10.5% 가까이 수익을 네.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톡방에서 신호도 드리고 그쵸. 수익 인증도 올라왔는데 이제 퍼스텍은 이제 방산업체입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방산업체인데 네. 무기 관련 이런 총포탄을 제조하고 국방부를 통해서 납품하는 이제 코스닥 상장 회사인데 네. 이게 공교롭게도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오늘 또 상당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퍼스텍이 뭐 그렇다고 해서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뭐 직접 무기를 좀 수출하는 상황도 아닌데 그러게요. 왜 그러냐면 이따 이제 그 종목 클래스 시간에 이제 요 퍼스텍이 오늘 상당히 오르는 부분에 네. 있어서 이제 제가 언급을 해드릴 텐데 네. 러우 전쟁 중에 지금 러시아 군들이 이제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면서 이게 우크라이나가 이제 농업 국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네네. 농업 생산량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데 이 러시아 군들이 좀 못된 짓을 했어요. 이제 철수하는 지역에서는 네. 그 농지에다가 지뢰를 설치하고 막 일부 그렇군요. 무기를 뿌려놓고 가고 하다 보니까 네네. 현지 그 우크라이나 농민들이 그 농사 짓는 현장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네. 잘못 들어가다가 이제 폭발하고 위험하죠. 현재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산업체든 업체 퍼스텍이 네. 우크라이나에 지뢰 제거를 하는 그런 부분을 아마 앞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다는 네네. 그런 이제 뉴스와 정보 때문에 갑자기 오늘 상당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런 부분을 제가 잘 체크해서 퍼스텍에 오늘 진입하고 신호도 드리고 수익을 10% 이상 내신 회원들이 상당히 많고요. 네네. 그래서 퍼스텍도 한 10.5% 수익을 오늘 냈고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들어간 종목은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인데요. 원익 사실은 머티리얼, 네. 이 종목은 제가 2월 28일 날 미리 진입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네.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반도체가 수급 공급난 문제도 있고 여러 기타 문제 때문에 맞아요. 주가들이 많이 흘러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2월 말에 이제 진입을 했다가 약간 이제 물려 있긴 했었는데 어제 오늘 이게 이제 이 원익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특수 가스 생산을 하는 그런 부분하고 네. 이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주 공급원이에요. 원익 머티리얼즈가. 그러면서 네. 이제 특수 반도체 가스 생산하는 이런 부분이 이제 어제 그제 이틀 전부터 좀 주가에 계속 거래량도 늘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네. 오늘 좀 많이 상승하는. 그래서 미리 진입했다가 이렇게 상승해서 수익 요것도 신호 드리고 네. 원익 머티리얼즈 매도라고 창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이제 수익 실현하시라고 신호 드리고 네. 또 인증도 올라오고 해서 요것도 잘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들어가는 100% 종목을 다 수익 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진입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좀 몇 종목이 있는데 많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손실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엔 살아날 수 있는 종목. 네네. 지금 이 시기에 그 맞는 수급이 쏠리는 종목. 아시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네. 뭐 원자재라든지 기타 이렇게 정부 정책주라든지 네. 뭐 리오풍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옥석을 잘 가려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실적과 재무제표를 보고 네. 향후 발전 가능성, 상승 테마를 있는가를 여부를 보고 진입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그게 또 이제 진입한다고 바로 매일매일 수익 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네. 물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꼭 살아날 수 있는 종목, 반등할 수 있는 모든 모멘텀과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제가 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 여기도 보시면 2월 28일 들어갔다 그러게요. 결국엔 살아나지 않습니까? 네, 네, 약간 반도체가 최근에 상황이 좋지 않았어도 이렇게 어떤 호재라든지 회사의 이런 재무 구조 여러 가지 실적 부분을 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안전한 수익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민이 되시고 종목 상담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이런 구성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서 5월 달도 좀 따끈따끈한 수익을 제가 많이 드릴 테니까 저랑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수익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희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 방법으로는 노란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좀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내일장은 휴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기분 좋게 수익을 내고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은 4월, 5월 합산 수익률이 145%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만 해도 저희 18% 가까운 수익률 또 내고 나왔습니다. 저 역시 톡방에 들어가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고 또 신호를 같이 받아가면서 수익률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장에서 혼자 좀 고민하지 마시고 왜 내 계좌는 파란불인가라고 좀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면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오셔서 금요일장부터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톡방에서는 매일매일 또 수익 인증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수익 인증 같이 좀 함께 해주시면서 전문가님과 호흡을 맞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인사와 그리고 참여 방법까지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코너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한 줄 평부터 보겠습니다. 관망과 전환의 분수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FOMC 회의도 예정이 돼 있고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내일장 휴장이어서 또 어떤 영향을 받을지 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시장? 네, 오늘 저 주식왕 한 줄 평에 제가 네. 관망과 전환의 분수령이라고 한 줄을 남겼습니다. 네. 이 뜻은 이제 제가 어제 뉴욕 증시 또 오늘 국내장을 보면서 네. 제가 느낀 대로 한 줄 평을 한번 써봤는데요. 네. 지금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이제 약상승 맞아요. 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너무 저점 구간에 왔다는 투심이 이제 발동을 했고 또 이제 미 FOMC가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네. 이제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리 회의가 있다 보니까 요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5월 달에는 50bp 그렇죠. 올릴 예정이고 6월에는 뭐 75bp까지 올리는 공격적인 긴축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례회의가 또 시작됐다는 거에 또 투심들이 그쪽으로 또 시선이 쏠리고 또 주의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리고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 부분이 있지만은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촉각을 예의주시하는 네네. 그런 또 상황이고요. 제가 분수령이라고 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지금 전 세계 증시에 발목을 잡고 있고 원자재 상승의 원인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부분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9일에 전승일 기념일이래요. 2차 대전. 네네. 예, 러시아가 예전에 이제 독일한테 이긴 그쵸, 전승 2차 대전 때 기념일이다 보니까 이 기념일을 기점으로 해서 푸틴이 어떠한 어마어마한 전면전을 또 진행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상황이 펼쳐지면서 어떠한 이제 미증시 쪽은 좀 관망하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의 이제 절정에 다다라서 이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네네. 있는 그런 시기여서 이렇게 한 줄 평을 남겼고요. 네. 요거에 관련해서 시황에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뭐 16,600대까지 이제 지수가 올라갔다가 어저께 보면 이제 12,500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이제 낙폭을 크게 늘리면서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기도 하고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라는 투심이 작용해서 이제 이틀 연속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지금 연준에서는 지금 이번에 그 도래되는 950억 달러 채권이 만기가 도래해서 이제 돌아온답니다. 네네. 돌아오는데 그 금액을 갖다가 이제 다시 재투자하지 않고
이제 그 재무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개선하는 긴축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채권으로 다시 풀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긴축을 이어가고 네. 또 내일 이제 정례 회의에서 이제 결과 발표를 하고 파월 의장이 또 이제 어떠한 힌트를 줄 건지 어떠한 뉘앙스를 줄 건지 그 힌트하고 뉘앙스에 따라서 또 미 증시가 또 출렁이지 네. 않습니까?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또 파월 의장의 입에 네. 집중하고 있는 그런 관망세장이 지금 요 하루 이틀 어제까지 해서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로 넘어가서 중국도 지금 코로나 제로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면서 봉쇄 맞아요. 정책을 강력히 취하고 네.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한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최초 발생지고 그렇죠. 뭐 전 세계 파급 효과, 자기네들이 좀 사실 뻔뻔하게 지금 뭐 반성이라든지 사과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또 그렇죠. 상당히 힘든 불편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중국에서 다시 코로나를 확산하지 않게 해서 세계로부터 이제 오명을 두 번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강력한 봉쇄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네.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올해 경제 성장 그 예상치를 중국 정부가 5.8%를 사실 잡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은 그 정도는 어렵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도 한 4.8% 예상했다가 4.4%까지 낮춰 잡는 그런 예상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지금 봉쇄 정책으로 해서 물류 대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급 대란 이런 게 이제 차질이 있어서 증시에도 지금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황에서 이제 한 줄평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9일 날이 이제 전승 기념일인데 요때 이제 푸틴이 좀 다급한 면도 있고요. 전면전을 강행할 것이다라는 이제 헝가리 총리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푸틴이 지금 약간 지금 조급하다는 면을 지금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수출과 원자재를 갖다가 이제 자기네 러시아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한테는 강력하게 수출을 중단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거기 그 제재 국가에 우리나라도 지금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제재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재 국가 수출하고 원자재를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국가에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들어간다면은 네.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또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이 또 국내 증시에 또 영향을 또 미미할지 모르지만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또 폭풍 전야 같은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 연휴고 이제 그렇죠. 다음 금요일 주말로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황금 연휴인데 그러게요. 요게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어떻게 증시가 바뀔지는 예의 깊게 주시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불안한 요소가 이렇게 깔려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계속 연장되는 박스장 네. 지겹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등락만 오고 가고 네. 특징주라든지 뭐 원자재 관련주, 곡물 관련주, 뭐 리오프닝, 정부 정책주들만 움직이는 그런 답답한 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더 지속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희망적인 거는 그래도 국내 증시가 강하게 하락하는 부분은 좀 또 막아주고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은 좀 지지를 그래도 지금 증시와 시장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박스권 내에서 저점 구간을 갖다가 어느 정도 더 큰 하락이 없는 이제 탄탄하게 좀 지켜주는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5월 달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종목 옥석가리 잘 선별하고 네. 또 실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장에선 결국엔 실적을 잘 내는 기업들은 살아나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고 박스장에서는 실적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원자재도 계속 보고 리오프닝, 정부 정책주, 새 정부가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정책들 또 뉴스 나오면 그날 또 상당히 상승하는 모습을 맞아요.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저하고 같이 호흡하시면서 제가 톡방에서 좋은 정보하고 좋은 진단을 내서 또 신호를 드릴 테니까 또 저와 함께 하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시황은 이 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자세하게 나눠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이야기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증시가 쉴 동안 이제 FOMC 회의 결과 또 이야기 여러 가지들 이런 이벤트들이 또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폭풍 전야 같은 또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봐주셨는데 5월달 장만큼은 일단은 옥석 가리기 또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시장에 좀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혼자 좀 대응을 하기 어렵다, 굉장히 어려운 장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톡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또 다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지금 하단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가져오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연휴를 앞두고 오늘 장에서 일단은 두 종목 일단 수익을 내서 18% 수익률 올리고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좀 고민하지 마시고 5월 달에도 좀 어려운 장이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픽해 주시는 종목들 신호 받아가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들어오셔서 금요일장부터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또 다음 코너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번에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간 클래스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시장에 이슈가 있었던 특징주들 하나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는 FR텍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제 1조 원 규모 미국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관련주로 또 부각이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마무리 상황부터 보고 한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R텍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29.90%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오늘 4,000원 선 위로 올라와 준 모습이네요. 4,04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네요. FR텍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전해주실까요? 네, FR텍은 이제 그 이동통신 중계기 전문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준 이유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그 DC 네트워크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동통신 제4 이동통신 사업체인데 여기 5G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이제 큰 이제 물량을 공급한다는 소식과 함께 요 FR텍이 또 삼성전자의 이동 중계기 관련해서 또 연관성 있는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FR텍이 지금 4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네. 3일째는 이제 약상승하다가 오늘 4일째 상당한 상승을 해서 뭐 상한가를 오늘 쳤습니다. 그래서 4,040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요 FR텍 한번 차트를 이것도 한번 보면서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FR텍. 보시면 FR텍 같은 경우는 여기 2020년 9월 달을 기점으로 최고점 9,050원을 찍고 그 이후에는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는 상황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저점 구간까지 왔습니다. 한 2,900원대까지 왔다가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여기 작년 12월부터는 거의 이제 이 종목도 박스장에 갇혀서 거래량도 뭐 크게 없었고요. 이슈도 없었고 이렇게 박스장에 갇혀서 이제 등락을 오고 가다가 네. 요 3, 4일 사이에 약간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 삼성전자가 미국 이제 DC 네트워크하고 이제 물량 공급 5G 관련해서 그래서 5G 관련 수혜주다 보니까 FR텍이 오늘 거래량이 지금 역대급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뭐 평일 거래량에 비해서 뭐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여기 보시면은 2021년 11월 달에 한 이슈가 터져갖고 상당히 좀 상승하는 모습을 그때 이제 거래량과 터진 거 보여줬는데 네. 오늘 와서 이렇게 최근에 와서 박스장에 의한 거래량이 없다가 오늘 와서 이렇게 이 수혜주로서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런 급상승하는 이제 패턴들 보면은 또 이제 이렇게 갭상승해서 또 그 다음날 출발하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이제 원자재 관련주들이 많이 그랬고요. 네. 요 종목은 이제 그 5G 관련 이제 중계기 통신 업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어차피 내일 연휴고 금요일 날 장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통신 관련주다 보니까 갭상승해서 또 반등하는 연상하는 이런 부분은 확률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이건 그냥 뭐 오늘 많은 상승
보시면은 거의 29.9% 고가까지 상한가를 거의 찍었다 보니까 요거 이제 금요일 장 하루 보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투자자 종목별 투자자 이 수급별 한번 현황을 보면은요. 네. 오늘 뭐 460만 주가 터졌습니다. 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최근에 보면 뭐 그냥 거래량이 미미했었어요. 네.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당히 적었는데 여기 보면 뭐 5월 2일도 뭐 3만 주, 17,000주 이렇게 뭐 미미하다가 오늘 와서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면서 이렇게 상당한 상한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제 FR텍의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8년부터 200억대 크게 이제 편차는 없이 그냥 꾸준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마이너스인데 뭐 그렇다고 편차가 또 심하지도 않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이제 큰 뭐 액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제 고무적인 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 요 부분이 이제 관건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제 수혜주다 보니까 이런 이제 공급 부분이 좋아져서 실적이 향상되고 한다 보면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지금 저점 구간에 와서 이제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네. 그런 지금 시기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을 봤을 때는 한 66%, 부채 비율을 봤을 때는 73%, 재무 구조로서는 뭐 이렇게 이제 기타 유보율이라든지 밑에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성장성 봤을 때는 재무 비율로서는 아주 뭐 이렇게 탄탄하고 우수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별 5개에서 별 하나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실적이 동반되면서 꾸준한 공급, 매출 향상, 이익 부분이 이제 증가한다면은 이 부분도 개선되면서 저점에서 딛고 일어나서 이제 좀 더 상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FR텍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장에서도 FR텍 흐름 좀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플라스틱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푸틴의 러시아 대통령 이제 원자재 수출 금지 소식에 또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오름세를 탔다고 하는데요. 마무리 상황부터 한번 먼저 보시죠.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역시 상한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29.86% 상승을 했고요. 3,740원 선까지 올라와 주면서 문을 닫은 모습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도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을 나타냈네요, 전문가님. 네네. 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관련 전문 업체고요. 자동차 내외 장품을 이제 만들어서 제조하고 자동차에서 공급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상한가에 거의 가까이 이렇게 상승한 원인은 푸틴 대통령이 지금 그 아까 전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자재 그렇죠. 이런 걸 수출을 중단하겠다. 자기네 러시아를 제재한 국가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푸틴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네, 어떻게 보면 무섭네요, 저는 진짜. 가끔 초인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부분은 아주 나쁜 부분이고 이제 네, 많은 네. 사람이 희생되고 그런 부분 좋지 않다고 좀 저도 보고 있지만은 하여튼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강력한 특별 경계 조치 대통령령으로 내려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이렇게 할수록 나중에는 그런 이제 뭐랄까 부메랑이 돼서 다시 그 피해가 자기네로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네네.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 보면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출 원자재 중단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제 자동차 이제 내외 장품을 이제 공급하는 이제 에코플라스틱인데 여기가 이제 또 반대급부로 수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심리가 또 발동해서 이쪽으로 좀 거래량이 오늘 많이 쏠렸고요. 아까 전에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재 명단에 우리 한국이 또 들어가면은 막대한 지금 타격이 예상되고 그런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이제 수급 차질하고 이제 공급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에코플라스틱이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이런 원자재 관련되다 보니까 원가가 또 상승되는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주가에 반영돼서 오늘 상승되지 않았나 보고요. 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도 잠깐 차트를 보면서 네. 이해 설명을 그렇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네. 보시면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5,002원을 상한가를 치고 상당히 이제 하락을 했다가 여기 좀 지지선이 여기 이쯤 정도 됩니다. 지지선. 1차 보면 여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1차 2,000원대가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차트가 보면은 월봉상 좀 내려왔다가 여기 보면 2,200원대에서 딛고 2022년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러우 전쟁으로 이 회사도 이제 원자재, 플라스틱 관련 부분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네.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최근에 와서 말씀드리면 이제 2월 20일 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요때쯤을 또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또 이 회사도 뭐 거래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그래서 이제 거의 29.86% 거의 상한가를 쳤네요. 그래서 네. 이제 3,740원에 마감을 했고 거래량도 지금 뭐 상당한 거래량이 최근에 보기 드문 그런 거래량이 발생했다 볼 수 있고요. 보시면은 거래량이 오늘 3,600만 주가 터졌습니다. 개인들이 더 수급에 들어왔고 외인들은 좀 파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여기 보시면은 27일, 26일, 22일, 19일 날 요때 거래량들이 상당히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9일 날은 500만 주가 여기 회사에 500만 주가 들어와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수급 현황에 보면은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터졌다는 것은 이제 점차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거의 상한가를 쳤고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8년부터 매출액이 꾸준히 상승하는 1조 2천억 원, 그래서 작년에 1조 5천억 원, 전년 동기 비해서 한 17.5% 늘어났고요.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비해서 2020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좀 작았는데 21년에 158억 정도에서 상당하게 전년 동기 비해서 프로테이지로서는 엄청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실적이 바탕이 된다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런 시장에 더 살아날 수 있고 또 원자재 관련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동 비율은 66%, 부채 비율은 429%.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부채 비율은 안 좋다고 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재무 평가에선 별 5개라만 별 2개 정도 줄 수 있는 앞으로 이제 실적들이 계속 좀 받쳐주고 매출이 일어나서 이런 재무 구조하고 이제 어떤 이익 부분이 늘어난다면 이게 개선되면서 재무 평가도 좋게 받을 수 있고 또 점진적으로 물론 이제 여기 또 갭 상승했기 때문에 또 이것 또한 이제 금요일 날 봐야 되는데 조금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원자재 관련주고 이제 앞으로 이제 수출 부분이 또 증가하고 이제 수출 원가도 올라간다면 재무 구조도 개선된다면 더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저희 에코플라스틱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재무 구조도 관련해서 앞으로 좀 좋아질 경우에는 또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으니까요. 에코플라스틱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좀 자세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나노 CMS 올라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사멸 램프 이제 유럽과 중동 지역의 인증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하는데 역시나 마무리부터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나노 CMS 같은 경우에 오늘 14.72% 상승을 가져갔고요. 일단은 3만 원 선에 딱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오늘도 이 종목도 역시나 굉장히 주가 좋은 모습 나타냈는데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예,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하고 이제 중동 보시면 이제 C2라고 합니다. 네. C 인증을 이제 통과했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부각이 돼서 가드 220이라는 이제 제품인데요. 이게 이제 공기 중에 떠다니는 바이러스를 박멸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관련 기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네. CE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네네. CE의 인증이 되게 까다롭다고 그러네요. 이제 어떠한 안전과 사람의 건강, 이런 이제 환경,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인증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통과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유럽하고 중동 쪽에 수출길이 열리고 그래서 수출을 이제 하다 보면 또 실적도 개선되고 이제 매출액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오늘 이제 증시에 또 반영이 돼서 종가로 3만 원 찍고 29.25%
종가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네. 나노 CMS 한번 보면서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나노 CMS. 예. 네. 나노 CMS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상 보면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흘러내리는, 예, 계속 그러네요. 엄청 흘러내렸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한 3일 사이에 약간 이제 반등을 했는데 큰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많이 이제 흘러내려온 거에 비해 주가는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주봉상 2021년 9월 달 이후에 계속 이제 하락하는, 이제 약간 눌렀다 반등했다 재차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코스닥 쪽에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특히 많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네.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상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상당한 급등을 했었어요. 이제 기대감, 그런 기대감에 많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제약이라든지 바이오가 이제 줄줄 흘러내리면서 저점까지 온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에 비해서 실적이나 결과물, 매출이 따라주지 결국엔 않다 보니까 네. 기대감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렇죠.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신정부가 이제 바이오 쪽도 살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제 기대는 되는데 이렇게 저점 구간에 와 있다가 이제 여기 최근에 와서 나노 CMS도 이렇게 프리즈마 가드 220이라는 신상품에 의해서 최근 3일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오늘 투자자별 현황을 보시면은요. 2일하고 4일의 거래량이 상당히 최근에 거래량에 비해서 많은 거래량이 좀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2일하고 4일 날 많이 좀 2, 3, 4일 날 네.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외인들은 좀 팔았던 모습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보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매출액도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몇 개 년 동안 매출액도 작고 영업이익도 상당히 작았고 그러네요. 당기순이익도 적자였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이렇게 차트 보시면 이제 상당한 이제 상승을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어떠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과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투심은 이제 던져버리는 이런 형태가 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나노 CMS가 이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매출과 수출길이 열려갖고 실적 개선이 된다면은 이것도 점차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나노 CMS도 역시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면서 앞으로 시장을 좀 잘 살펴보셔라라고 봐주셨으니까요. 나노 CMS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다음으로는 코오롱 플라스틱 올라와 있습니다. 이제 세계 최대 복합 소재 전시회 참가 소식에 또 오늘 오름세를 나타냈다고 하네요. 종가부터 먼저 보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오늘 22%가량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22.27%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15,650원에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전시회 참가 소식에 또 상승을 나타내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코오롱 플라스틱은 상당히 이제 뭐 매출도 좋고 탄탄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제 복합 소재 전시회 이제 참가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전년 동기 비해서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매출액은 한 30%, 영업이익은 한 62% 상승을 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이제 호실적이라는 부분하고 이런 이제 최대 복합 소재 전시에 참가한다는 이런 게 이제 겹쳐지면서 네. 오늘 거의 상한가를 찍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것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코오롱 플라스틱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코오롱 플라스틱. 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주봉상 같은 경우도 이제 2021년 9월을 기점으로 해서 23,800원까지 상한가를 찍었다가 그 이후로는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지지가 이제 거의 10,000원대라고 볼 수, 1차 지지가 이제 10,000원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10,000원대를 딛고 보시면 2022년 들어와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와서 이 종목도 이제 3월부터 이제 등락을 약간 오고 가긴 했지만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올해 들어와서 이제 전년 대비 이제 매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투심에 이제 영향을 주었고 또 최근에 와서 또 이제 매출 실적 발표에 의해서 또 이런 이제 전시에 또 참가하는 모습 그런 것까지 해서 거래량이 오늘도 상당히 터졌습니다. 그러게요.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 회사는 지금 재무 구조도 상당히 탄탄하고요. 여기 먼저 종목별 투자 현황을 좀 코오롱 플라스틱 보면 오늘도 보면 2,400만 주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는 이제 개인들이 오늘이 외인들이 좀 수급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런 이제 매출 실적 부분을 공시를 통해서 이제 발표를 하면은 실적 부분이 개선되고 이제 매출 향상, 영업이익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향후가 더 기대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오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뭐 재무 구조도 워낙 탄탄하고 매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나아지기 때문에 더 상승 여력은 있다고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2018년 같은 경우 3천억부터 해갖고 4천억대까지 올라오는 전년 동기 비해서 늘어났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618% 전년 동기 비해서 늘어났고 당기 순이익도 상당하게 632% 전년 동기 비해서 전년 동기 비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재무 비율 아까 처음에 이 회사가 이제 탄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유동 비율은 150%에 가깝고 부채 비율은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별 5개로 만점으로 보자면 별 5개를 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유동 비율이 이제 150%에 가깝고 부채는 비율은 상당히 적은 이런 부분이 이제 재무 비율로 봤을 때 상당히 이상적인 기업이고 이제 큰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무구조 탄탄하고 매출 실적 좋아졌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더 있고 주가는 더 우상향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면서 제가 또 이 종목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또 신호를 드리는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오롱 플라스틱 재무 구조도 굉장히 탄탄하고 좋은 회사다. 앞으로 또 관심 있게 보시니까 혹시나 신호를 주실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쪽에 나와 있는 QR코드 읽으셔서 톡방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을 통해서 한번 신호를 좀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PK 올라와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원자재 수출 금지 소식에 역시 플라스틱주가 상승을 하면서 같이 오름세를 나타낸 모습인데요. 종가 상황 먼저 보겠습니다. 네, MPK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좋은 모습 나타냈네요. 9.09% 오름세 기록을 하면서 2,46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MPK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MPK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착색제 생산을 하는 이제 기업인데요. 오늘 뭐 24.61% 종가 기준 2,46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것도 방금 언급 드렸듯이 러시아에서 이제 수출 제한, 원자재 공급 차단,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또 포함되느냐 이제 관건이고 또 우리나라가 이제 포함되는 관건인 부분이 왜 또 중요하냐? 이게 원자재지 않습니까? 원자재를 이제 못 받다 보니까 원자재 관련주 이런 회사들은 또 반대로 반대급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는 원자재 이제 공급이 안 되니까 여러 이제 기업들이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보면 또 이런 기업들은 관련돼서 수혜를 받고 또 이렇게 수급이 쏠리고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도 차트를 보면서 MPK죠. MPK 한번 보겠습니다. MPK 보도록 하겠습니다. MPK 보겠습니다. MPK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2026년이네. 이건 아주 오래전이네요. 그때가 이제 상한가가 5,600원 정도가 나왔는데 최근에 와서 2020년 3월에는 저점 구간 1,100원 밑으로까지 9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여기 1,000원대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또 재차 또 눌렸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재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 보면은 이 종목도 보면은 2020년 1월 달서부터 약간 점진적으로 약간씩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2월 달 같은 경우 2월 20일부터가 이제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원자재 관련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과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이제
급하진 않지만 완만하게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요 며칠 사이에 또 이제 약간 눌렸다가 재차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오늘은 이제 뭐 이평선을 딛고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고 아예 그냥 올라갔다가 이제 종가에는 이제 눌러져서 수익 차익 실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매물을 좀 던져서 눌리긴 했는데 종가 기준에서 2,460원에 마감하는 모습 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 현황을 보면은 오늘도 이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오늘 이제 뭐 푸틴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령을 발표했듯이 이렇게 네. 원자재 관련해서 이제 빅 이슈가 터진다면 수급이 이렇게 단번에 쏠려버리는. 그러니까 사실 이때까지 이제 최근에 작년 뭐 재작년 보면 이렇게 한 종목의 거래량이 확 쏠리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최근에 전쟁 관련해서는 이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빨리 여기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재무제표 보시면은 매출액은 뭐 그냥 600억대에서 꾸준하고요. 좋아진 거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전년 동기 비해서 개선이 됐다.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도 적자에서 이 흑자로 전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NPK 같은 경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재무 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은 유동 비율이 높고 부채 비율이 낮은. 그래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성장 비율이나 수익성 비율 요걸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는데, 제가 분석해 보니까 별 5개에서 5개를 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상당히 네네. 재무 구조가 튼튼하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적과 이런 매출 부분만 따라준다면은 저점을 딛고 올라온 주가다 보니까 좀 더 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NPK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한번 NPK 잘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희 일부 순서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이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 들고 오셔서 바로 촬영을 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윤겸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방송 중에만 톡방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되겠는데요. 저희 4월, 5월 합산 수익률이 145% 됐고요. 오늘 일단 수익률이 두 종목에서 무려 18%나 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 톡방에서 또 수익률 인증까지 같이 해주고 계시고, 저 역시도 들어가서 우리 전문가님이 종목 신호 주시는 거 받아서 수익률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 금요일장부터 또 바로 신호 주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신호 받아가시고 수익률까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빨리 읽으셔서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일부 순서는 저희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도 윤겸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10분 신 후에 8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